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조선 아동화담은요, 지금부터 128년 전인 1891년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원산 쪽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는가를 책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그림이 마침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그 풍속화가 기산 김중근의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김중근이가 그린 우리가 그 연날리기라든지 팽이치기 이런 10점의 작품이 실려져 있고요. 저기 2015년에 공개됐을 때 이것이 굉장히 희귀본이었기 때문에 민수곤이라는 출판사에서 와서 영인본을 만들자고 해서 영인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작은 문고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마침 이번에 만들면서 이것이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글 세대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영인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선 아동 화담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잡지는요, 서화협회 해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미술 잡지이고요. 1921년도, 22년도 딱 두 번만 나온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술을 연구할 때 근대 미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지금 이 잡지 자체가 굉장히 희귀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근대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의 이 잡지 1호, 2호가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가 나가서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남해 안충근이라고 해서 이걸 장서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신 서지학자 그분이 소장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제가 2010년에 뭐 코베이라는 그 경매에 나왔던 거를 제가 낙찰을 받은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술 잡지 최초의 잡지로서 굉장히 소중한 이런 잡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고유한 색깔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생명첩 빛 이름입니다. 이거 1947년도에 서양화가 이세득 선생님이 지었고요. 그 위 선배인 화가 구본웅 선생님이 감수를 해서 만드는 빛깔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집빛, 율빛, 앵갈색, 취열빛 이런 우리 고유의 색깔을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제서를 썼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제서를 저기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방색으로 60가지의 색깔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요만한 색깔에 대한 원본 컬러 샘플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빛깔의 한글 이름, 한문 이름, 일본어, 영어로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고유한 색깔을 찾자 이런 거고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처음에 공개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뭐 이런 색채 디자인 연구소에서 우리 잃어버린 색깔 이름을 찾자 그런 맥락에서도 이거는 색채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기획을 해서 별도 이런 빛깔을 가지고 하는 이런 색을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꾸미려고 하고요. 또 빛깔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거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빨강, 레드라고 하지만 그 채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빨간색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어렵지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그런 중요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저희 소장품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소장품 중에서 저에게는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이 서화협회 해보라는 잡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 서화협회 해보는 제가 1984년도 국립현대미술관 근무를 할 때 한국근대미술 자료전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술관에 큐레이터가 없었던 시절이고요. 그 미술평론가 이구열 선생님이 자문을 해주셨고 거기에 제가 이제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이 서화협회보를 서지학자,
남해 안중근 선생님한테 빌려서 전시를 하고 복사를 떠놓고 이거를 반환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첫 전시가 우리나라 미술 전기 간행물 잡지를 모아서 보여줬었던 그런 전시여요. 그래서 1921년에서 2008년에 나온 잡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수수문을 하니까 이 서화협회 해보라는 것 자체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이 됐다라는 이런 소문?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알아봤더니 그 서화협회 해보가 기증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못하고 그냥 복사본을 전시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2010년에 인사동에 코베이라는 경매에 서화협회 해보라는 곳이 나왔다가 누가 귀뜸을 해서 거기를 갔더니 서화협회 해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제가 84년도에 이걸 직접 만졌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경매에 나왔는데요. 이 경매 시작가가 2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봤더니 인사동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취급하는 연세 드신 분들도 나와 앉아 있고, 그래서 저분들하고 이거 경합을 해서 저거를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처음으로 제가 경매라는 데에 이 팻말 들고 참석을 해서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서 이 250만 원에 시작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경합이 붙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김달진 관장이 내가 저거를 예를 들어서 700엔 700 거기까지 했었을 때는 내가 그거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지만 그것이 내가 계획했던 금액 이상으로 높아지고 경합이 되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딱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끝까지 해도, 왜냐면 저거는 평생에 제가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경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떨었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거를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희귀본이고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요, 창간호 말고 그 2호가 1964년 6월호 미술이라는 잡지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면요. 한편 해보 제2호가 나온 것은 다음에는 1922년 3월이다. 하지만 오늘날 전하는 것이 없는 듯 찾아볼 길이 없다. 고 전영필 씨가 갖고 있었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그 옛날에 동아일보 신간 소개단에서 그 편집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을 뿐 주요 이 편집물은 전후 것이 계속이 되었고 한국 최초의 미술지였던 서화협회는 이상의 이호로 중단되고 말았다. 재정난이었다고 한다. 이거 보면 2호가 64년도에 전영필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었던 소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희귀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이렇게 근대문화재 이런 거로도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월시집 같은 거는 지금 몇 권이 남아있는데도 소월시집이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기대를 걸어보는 중요한 저희 소장품이기도 합니다.